승리호. 이 채널이 책 리뷰하는 채널인데 영화 승리호를 리뷰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화 승리호의 원작이 웹툰이니까요. 그리고 웹툰도 크게 보면 책이니까요. 영화 승리호의 원작은 카카오 페이지 홍 작가가 연재했는데 웹툰 승리호입니다. 영화는 조성희 감독, 그리고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이 출연했고 넷플릭스에서 평가가 높았고 결과도 좋았고요. CG 기술도 좋았습니다. 원작인 웹툰 승리호는 기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작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웹툰에서 장선장과 태호는 둘 다 대등해 보이는 주인공이고 영화에서는 송중기가 좀 더 비중이 높고 장선장은 조연인 것 같네요. 송중기가 연기한 그 태호 캐릭터에서 웹툰 승리호에는 없는 내용인데 태호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빠의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추가로. 그래도 2% 정도 부족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로맨스가 없으니까요. 영화 승리호에서. 그런 로맨스는 웹툰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송중기의 외모가 동안이어서 오빠에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좋은 연기를 좋은 외모가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전개로 보면 웹툰 승리호에서는 개인기와 무기 다루는 솜씨가 좋은 장선장과 또 특수부대 중에서도 대단한 태호가 한 팀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악당과 맞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웹툰은 스토리 구조가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그런데 웹툰을 영화로 제작하려면 책을 영화로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이 채워 넣어야 할 겁니다. 책이 원작인 많은 세계적인 SF 영화들도 실제로는 원작의 기본 틀은 유지했지만 영상 매체의 특성상 내용이 많이 따듬어진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책과 영화라는 장르 차이, 목적으로 하는 고객도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르니까요. 영화 승리호가 흥행에 성공했지만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한국 SF 영화가 앞으로도 더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엮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3가지 정도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시나리오, 볼거리, 상상력입니다. 먼저 시나리오 관점에서 봅니다. 웹툰을 토대로 했지만 영화 승리호는 시나리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은 송중기가 연기했는 태호는 꽃님이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겪고 과거의 고통을 견디고 있고 순이라는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의 감성도 영화 내내 짊어지는데 연기로 소화해야 할 무게가 큰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도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세계관도 설명해야 하고 나노 기술도 설명해야 하고 초반에는 지구 환경 오염도 세계관의 일부로서 소개해야 하고 그 와중에 못 사는 계층과 잘 사는 계층도 살짝 보여주고 태호와 장선장이 주인공이니까 그 둘의 과거도 알려주어야 하죠. 게다가 캐릭터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단 한 편의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배우도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제작진도 너무 많은 것을 구현하느라고 힘든 싸움을 하는 거죠. 승리호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리의 장선장과 송중기의 태호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로맨스는 아니더라도 태호가 위험에 처할 때 장선장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거꾸로라도 둘 중 하나라도 위험에 놓이게 하고 그를 걱정하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지 정도 살짝 걱정인지 다른 마음인지 헷갈리는 정도의 로맨스라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남녀 간의 로맨스가 자주 나옵니다. 지구에 있을 때보다 더 적막하고 광활하고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은 이별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 과학적으로 보면 공간이 이별이니까요. 공간이 바로 시간이고 시간은 또 이별이면서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죽음이기도 하고요. 이 느낌을 잘 표현한 영화가 2017년에 나온 패신저스라는 영화입니다. 제니퍼 로렌스와 크리스 프렛이 나란히 주인공인데 원수처럼 미워하던 두 사람이 우주에서 위험을 겪는 과정에서 점점 사랑에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라는 공간이 둘 간의 사랑을 뚜렷해지게 하는데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악당보다도 우주는 더 악당스럽고 때로는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는 곳은 전쟁터든 열대우림이든 사막이든 북한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게 아니면 생이별한 가족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동료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원한 관계도 가능하고요. 영화 패신저스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꼽는다면 크리스 프렛을 걱정하는 제니퍼 로렌스의 표정이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을 뚫고 나오는 듯한 부분, 그런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승리호에서 아쉬웠던 두 번째 부분은 볼거리 쪽입니다. 승리호의 조종석은 옛날 스타워즈 시리즈를 떠오르게 합니다. 컨셉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로 이동할 때 착용하는 새카만 똑같은 모델의 방독면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한 컨셉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홀로그램의 사용 부분인데 2018년에 나온 영화 더 프레데터에서는 외계 우주선 조종석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언맨이 수트를 설계하는 장면은 홀로그램이 단순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데 그러니까 터치형 홀로그램이죠. 또 2019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나오는 증강현실 같은 홀로그램도 색다른 볼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현실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넘어서고 있고 메타버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리호 웹툰에서는 목에 거는 장치에서 홀로그램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영화 승리호에서는 이어폰형 같은 것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홀로그램 기능은 보이지 않았고요. 승리호에 나오는 홀로그램은 야외에서 방송용으로 거대하게 보여주는 것하고 또 작전 회의를 할 때 입체형으로 보여주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터치형이나 쌍방향 홀로그램은 대부분 SF 영화에서 단골 메뉴인데 승리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 중에서 아쉬움은 등장인물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좋은 우주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컨셉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등장인물의 성장과 아이템의 업그레이드가 영화 중반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적과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무기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영화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열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웅이 조력자로부터 더 강한 아이템을 얻고 악당을 물리치는 전설의 스토리에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장선장의 김태리가 사용한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좋았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우주 쓰레기가 장선장의 우주복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우주복은 자동으로 입혀지는 나노 우주복이 많이 나옵니다. 2017년 영화인데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에서 주인공이 입는 나노 우주복이 있고요. 2018년 더 프레데터에 소개되는 지구인을 위한 나노 우주복도 좋은 볼거리입니다. 제목이 승리호인데 승리호라는 배의 전체 모습이 영화 내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고 승리호가 적기에게 쫓길 때 방향 전환이 아주 자유로운데 그것을 위한 자세 조정 보도 로켓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가 그냥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과학적이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승리호 승무원들의 옷감 재질도 비슷했다는 기억이 나네요. 또 테러 단체 보스는 카리스마가 부족했고 동네 아저씨들 정도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장선장이나 태호의 출신을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이고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 수준인데 아무리 강한 적이 공격을 해도 서너 합 정도는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볼거리가 세상을 바꾼 SF 영화 두 편을 소개하면은 먼저 1983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입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나오는데 옆으로 열리는 문도 있고 위로 열리는 문도 나옵니다.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바이크도 있고 회의용을 위한 입체형 홀로그램, R2D2에 내장된 휴대용 홀로그램도 있고요. 광선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문은 스타워즈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SF 영화가 현실을 앞질러가고 현실이 따라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죠. 볼거리가 진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볼거리 사례로 또 다른 영화를 하나 소개한다면 1993년에 나왔고 실베스타 스텔론, 웨슬리 스나이프스, 산드라 블록이 출연했는데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실베스타 스텔론하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격투하는 장면이 아주 신선했고 또 실베스타 스텔론이 탄 경찰차가 운전자 안전을 위해 충격 직전에 스티로폴 같은 걸로 재질이 변해버리는 거 이것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외에도 죄수를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냉동시키는 거 그리고 사회화를 위해서 냉동시킨 채로 뜨개질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도 시간을 앞서간 볼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실베스타 스텔론은 실만 보면은 뜨개질을 하고 싶어서 뜨개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드라 블록에게 선물도 줍니다. 또 이 영화에는 실베스타 스텔론하고 산드라 블록이 서로 헬멧을 쓰고 가상 그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잠깐 스쳐가는 장면인데 야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코믹하게 표현해버렸습니다. 승리호가 아쉬웠던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미 나노 로봇은 SF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차이점은 얼마나 차별화된 상상력을 높인 창의적인 나노 로봇을 등장시키고 시나리오의 결정적 한방에 드러나게 하는가. 참고로 승리호에 나온 나노 로봇하고 비슷하게 생긴 외모가요. 그런 영화가 두 편이 생각납니다. 먼저 키아누 리버스가 주연하고 2008년에 나온 지구가 멈추는 날. 이 영화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계 로봇을 과학자들이 거대한 다이아몬드로 해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로봇이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노 로봇으로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분해시킵니다. 사람도 탱크도 건물도. 나노 로봇들은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나노 로봇의 생김새가 승리호에 나온 생김새랑 약간 비슷해 보였습니다. 또 2020년에 나왔는 영화이고 빈 디젤 주연이고 블러드샷이라는 영화입니다. 벌레처럼 생긴 나노 로봇이 나옵니다. 이놈들은 사람의 몸에서 혈관을 타고 다니는 장면도 나오고 다친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나노 로봇의 모습을 현미경 사이즈로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노 로봇이 나오는 영화 두 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합니다. 2018년에 나온 모털 엔진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런던이라는 이동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에는 레이저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포가 도시를 파괴하는 폭발 장면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고 꽤 독창적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죠. 이 외에도 양자무기, 공중도시도 나오는데 이런 상상력을 생각하면 거의 SF 덕후 중에 덕후가 생각해낸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상상력 같은 그런 느낌을 모털 엔진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모털 엔진도 소설이 원작입니다. 승리호와 블러드샷이라는 두 영화에서는 작은 나노 로봇들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표현이 부족해서 승리호 같은 경우는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승리호 영화 속에서 박사도 나노 로봇들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다고 했고요. 사실 SF 영화는 추측이라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퉁 칠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많은 나노 로봇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동력도 주어지지 않는데 계속 활동하는 것도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양광, 진동에너지, 열에너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내는 전파를 받아서 에너지로 만들든 무선 전력 같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설정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대략이라도 어디서 에너지를 흡수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또 발휘해 보면은 나노 로봇 각각이 하나의 세포처럼 연결되어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생명체처럼 창발성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알려지지 않은 외계 물질에 노출되어서 회로가 변형 진화되었든지 또는 2009년 왓치맨이라는 영화에서 닥터 맨해튼이 방사선에 피폭된 후에 몸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에 노출되어서 변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해커 때문이라고 하든지 어찌됐건 상상력을 통해서 참신한 단어와 화면으로 작품 깊숙이 던지는 겁니다. 승리호는 작품에서 중요도가 높은 나노 로봇에 대해서 약간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승리호의 성공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세 가지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너무 많은 것을 영화 한 편에 담아야 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 것 같네요. 앞서 소개했지만 영화 승리호가 이미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배탈이 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 대단한 것 같고 배우들도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 승리호는 3편 정도 시리즈로 나왔어도 될 만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1편은 태호가 특수부대에 뽑히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과 믿음, 배신 그리고 갈등을 겪는 심리적 변화가 드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또 웹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태호 편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액션도 많이 나오고요. 2편은 장선장의 가족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특수부대에 뽑히고 정신적인 갈등에 놓이고 결단을 내리고 최고의 멤버들로 팀을 구성해서 결전을 벌이는 장면까지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승리호는 3편이 되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1편은 태호, 2편은 장선장, 이번 영화가 3편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세계관을 이 한 편의 영화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줄었을 거니까요. 이렇게 웹툰 승리호와 영화 승리호 비교 리뷰를 마칩니다.